다 중요한데 사실은 네, 요 얘기는 꼭 이렇게 한번 좀 짚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주말에. 네, 네.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더 좀 정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좋습니다. 이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많은 구독자님들이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뭐 간다는데 왜 자꾸 빠지고 뭐 올라가도 안 하고 현대그룹이 좋다는데 올라가도 안 하고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크게 염려치 마시고요. 사실 현대 최근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제 상장이 된 게 이제 신호탄으로서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요건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회사를 상장한다고 하는데 기업의 지배구조 신호탄으로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관심도가 많다는 걸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건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대오토에도 그래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관심을 어디에 더 시장에서 또 관심을 현재로서 많이 가고 있냐면 현대글로비스, 네. 현대글로비스하고요,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답답하다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답답하죠, 그죠? 예. 답답할 때 사야 돼요, 원래. 답답할 때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자세한 말씀 뒤에서 좀 드리겠지만은, 자, 지금 현대,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 지배구조를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상단에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실탄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현대 엔지니어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현대 글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그거죠. 현대 엔지니어링은 지분을 11.7%를 가지고 있죠. 맞죠? 맞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11.72%를 정확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장하게 되면은 10조 얘기하니까 1조 땡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 확보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일감 몰아주기 개념을 해서 30%에서 20%로 연말까지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무엇을 현대글로비스를. 그렇죠. 예. 예, 그럼 블락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10% 블락딜 또 해소가 되면은 블락딜 나와서 주가가 많이 빠진 경우에는 현대글로비스는 또 매수의 타이밍으로 보긴 봐야 돼요. 어쨌건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현대글로비스 블락딜도 블락딜이지만은 주식 가격이 좀 올라가주면 블락딜에서 좀 더 많은 돈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가끔 해봅니다. 예, 그래서 현대글로비스가 밑으로 어떤 시장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쭉 빠질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겠냐. 다만 그 왜 약하냐? 실적이 조금 약해요. 실적. 그게 조금 약합니다. 근데 실적이 추후에 좀 개선이 된다면 현대글로비스는 업사이드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자금을 확보하고 난 뒤에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배구조 개편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되는 거고 또 일감 몰아주기로 해서 분명히 또 눌러주는 부분도 있어요. 현대글로비스. 이런 부분 해소되면 현대글로비스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확보해가지고 현금 확보를 해서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순환 출자 구조 이렇게 있거든요. 기아가 갖고 있는 그 현대모비스 지분을 또 오너 일가가 가져가면은 지배력이 또 높아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이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기아 입장에서는 현금이 또 유입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영향을 또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결론적 이슈가 붙으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 생각이 돼요. 지난번 이제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서 주주의 반대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었는데 엘리엇입니다. 엘리엇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반대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있었는데 2019년도 말에요. 현대차와 그 당시 기아죠. 지금 기아죠. 현대모비스 보유 지분 모두 매각하고 빠져나간 상태예요. 엘리엇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이렇게 뭐 엄청난 주주의 반대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좀 맞물려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모비스하고 현대글로비스하고 변동성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정확히 얘기를 하면. 근데 요거를 시간차를 두고요. 시간차 이렇게 좀 흐름을 보고 저는 뭐 추세적으로 지금 한번 사놓고 만약에 죽으면은 다시 또 이렇게 추세 딱 살아날 때 한번 더 사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길게 텀을 두고 사시면은 굉장히 큰 수익을 규모 있는 투자를 통해서 남길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지배구조 관련해서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지배구조도 아주 핵심적인 시장의 테마입니다. 네. SK가 지금 SK텔레콤, SK 얘기 계속 나왔었던 거잖아요. 네. SK텔레콤 그렇죠. 네네네. 삼성도 정리해야 될 게 아직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네. 물산을 이제 보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지요. 네. 그러게요. 뭐 이제 대주주가 아닌 다른 주주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런 구조 조정을 해야죠. 지난번에 네. 뭐 대주주 현대차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가 엘리엇이 시비 건 건데 어떻게 보면 개인 그 소액 주주만 있었으면 지금 마음대로 다 할 거예요. 네, 이런 맞습니다. 그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좀 이제 긴장감을 주는 거죠. 네. 네, 긍정적인 면도 충분히 그러니까요. 있죠. 긍정적인 네네. 면도 있어요. 예. 네. 라이브쇼 함께하고 계시고요. 대덕이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당연히. 대덕이요? 대덕 얘기 말고 딴 거 할까요? 아니요, 좀 대덕 얘기를 해야죠. 네네. 사실 대덕 얘기는 중간에 끼어 있고요. 네네. 저는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묶어서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제 삼성전기라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네. 대덕전자까지 투자 포인트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기가 MLCC가 더 중요한 거예요? MLCC하고요, 네. 그 FPCB 네. 두 개 이슈가 붙어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음. 그래서 삼성전기가 오늘 전일 대비해서 무려 2% 이상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무려라뇨 2%가 아니고. 어유 그동안에 무거웠던 게 얼만데. 그리고 또 기존에 삼성전기는 우리가 점심가 프로젝트 했던 종목 같은데 아닌가요? 아닌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2.8%인데. 네. 무려 보시면 이 큰 종목이요.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요. 예, 14조 8천억이에요. 네. 이 종목이 전일 대비해서 2.84 올랐다는 것은 대단한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거래량도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올라갔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딱 두 가지 포인트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MLCC입니다. 이 MLCC에 대한 좀 성장성 이런 부분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래서 최근에 뭐 삼성전기가 MLCC 관련된 칩을 또 개발했죠.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고 있는 그런 또 MLCC 칩을 또 이렇게 또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MLCC가 부각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삼성전기 하면은 당연히 MLCC 하면 아모텍도 있고 사마콘덴스도 있고 대주전자 재료가 있는데 제일 세게 움직이는 게 대주전자 재료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대주전자 재료를 제일 먼저 세니까 대주전자 재료를 보시고 그다음에 대표격인 종목 삼성전기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흐름을 잡아가고 있어요. 아주 초기 국면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대주전자 재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MLCC 관련이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삼성전기가 또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이 PCB 품귀 현상 때문에 또 삼성전기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전기차, 인공지능 이런데 이 고성능 칩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PCB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회로 기판 뭐 이렇게 판에다가 뭐 이렇게 막 줄 꺼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오고 최근에 와서는 또 이렇게 어떤 품귀 현상이 더 심화됐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뭐 삼성전기라든가 대덕전자라든가 코리아 서킷, 뭐 인텍플러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중복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심텍 이런 종목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대덕전자가 오늘 좀 많이 올랐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 보면은 뭐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기판 가격 폭등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인쇄회로 기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거고 대덕전자가요 1,600억을 투자해서 생산 라인을 지난해 갖췄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부터 여기 FPGA를 월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생산 규모가 훨씬 더 커진다고 하니까 대덕전자가 주목받는데 요거 폴리칩 볼그리드 어레이 요게 기판이 폭등했다고 합니다. 어쨌건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이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지금 그 대덕전자가 작년에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2000년도에.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실적이 부진했는데 올해 1분기 때부터는 실적 회복 기조가 나온다고 합니다. 요게 좀 요 뷰가 좀 좋고요. 그래서 뭐 이게 좀 개선이 되고 또 추후에도 좀 개선이 된다는 그런 측면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반도체 패키지 부분에서 대덕전자가 이제 주목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대덕전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그 대덕전자에서 대덕하고요. 예. 지금 대덕전자로 이제 예. 분할했었잖아요. 예, 인적 분할을 한 회사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오늘도 모 방송사 출연해서 얘기했지만은 인적 분할한 회사는요, 지배 구조를 완성하면은 자회사의 성장성을 확보해서 키워줘야만이 투자 회사인 지주사가 가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이득이죠? 최대 주주한테 이득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대덕전자가 작년부터 그동안 좀 사실 좀 지루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인적 분할 후에 좀 지루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큰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시키네요. 이런 히스토리컬한 측면에서 네. 봤을 때는 대덕전자는 주목을 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로. 알겠습니다. 네.